안녕하세요. 애니악TV의 애니악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본 만화 학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질문이랑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라고 물으신 분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일본에서 지내왔나 라는 것도 좀 간략하게 다 통틀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만화 관련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일본에서 뭘 하고 지내왔나, 뭘 하고 지내왔길래 이 만화 관련 얘기를 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뭐 하고 살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일본에 왔고요. 이때는 한국에서 한 1년간 만화를 그리다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다니던 전문대학교죠. 전문대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일본어 학교에서 약 2년간 공부를 해서 일본어 1급을 패스한 다음에 도쿄 커뮤니케이션 아트 전문학교라는 일명 약자 TCA라고 하는 만화 전문학교죠. 만화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2년 만화 학교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2년제가 대부분인데 이 학교는 3년제였습니다. 뭐 꼭 3년제라서 간 건 아니었는데 그 이외에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평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고요. 학교를 다니던 제 학 중에 2학년쯤에 만화 원고를 출판사에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편집자로부터 어시스턴트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의를 받아서 일단 헬프 어시스턴트 활동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기억이 남는 곳은 뭐 한 요때쯤이죠? 이때쯤이 한 2005년, 6년 요때쯤인데 요때 기억에 남는 데가 이 화려한 식탁을 그리신 후나츠 카즈키 선생님의 화실에 많이는 아니고 한 이틀 정도 헬프 어시스턴트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길게 어시스턴트 활동을 한 데가 있는데 바로 이 창천의 건을 그리신 하라 테츠오, 뭐 한국에서는 북두의 건으로 더 유명하죠. 여기서 한 1년 정도 헬프 어시스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레귤러는 아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턴트였는데 중간에 레귤러 어시스턴트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학교에 얘기했더니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학교 안 나오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어시스턴트를 1년 정도 하고 바로 게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회사 입사해서 게임 회사 입사해서 일단 키미노 유샤, 한국말로 하면 너의 용사죠. 너의 용사라는 DS 게임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두근두근 마녀 심판의 배경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 이의 나라 니노쿠니죠. 니노쿠니에서는 제작 배경 디렉터라는 요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배경 디렉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게임을 만든 레벨 5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레벨 5가 외주를 줬던 외주 회사에서 배경 디렉터를 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레이드 환타지아 이것도 캡콤에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이 게임에는 아트 디렉터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 게임을 만들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회사로 옮겼습니다. 요게 간략하게 이제 일본 와서 지금까지의 저의 뭐 이력이 되겠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자 일본 만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일본 만화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 넘어가 볼 건데, 일단, 일본 만화 전문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음, 사실 배우는 거는 한국의 만화 관련 학교, 학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왜냐면은 일본 학교에 입학한 애들은 다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라오는 한국으로 치면은 대학교 신입생과 똑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한 만화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스토리 작법이라든가 아니면 연출 작법 그리고 그 이외에 파인선이라든가 아니면 기초 대생, 뭐 컴퓨터 채색 등등등 거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만화 실력이 막 한국이랑 틀리게 일본에서 배운다고 쭉쭉 느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학교 내도록 만화를 3년 내도록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3년 내도록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화를 그리는 그림 실력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부분은 많은 부분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공모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학교의 강사님들도 현역 만화가 또는 유명했던 만화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TC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사장이 바람의 검심을 담당했던 사람이 담당 작가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고요. 다만 한국에서 막연하게 일본 가서 배우면은 만화 실력이 쭉쭉 늘 거야. 이거는 사실 생각이랑 틀리고 결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 연습 여하에 따라서 만화의 실력은 그림의 실력은 뭐 늘거나 아니면은 늘지 않거나 이런 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일본어 실력은 꽤 많이 상향이 되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뭐 일본어가 딸린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음향 효과, 의성어, 의태어 이쪽이 한국이랑 좀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에서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반 회화체 말투라든가 요런 부분 아니면 사투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치만 이런 부분들은 학교 친구, 선배, 후배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고를 출판사에 가지고 갔을 때에도 출판사 사람이 외국인이 갖고 왔다고 해서 뭐 딱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고 틀린 뭐 글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도 해주고요. 이런 부분은 별로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외국인 한국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일본에서 만화가로 정식으로 데뷔를 하고 연재를 하고 성공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일본어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림 실력이 딸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차별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저도 넘을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비자란 거는 당연하게도 우리들이 일본에 유학을 오면은 비자를 받게 되는데 거의 학생 신분이면 유학 비자를 받게 되겠죠? 근데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데뷔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바로 연재로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일본에서 정식으로 만화 연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비자의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 되게 저로서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어시스턴트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만화
연재를 하든, 물론 연재도 엄청나게 힘들긴 하지만 연재를 시작했다고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 있는 비자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시스턴트 활동을 그만두고 만화에서 게임 쪽으로 전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훗날을 도모하려고 해도 일본에 있어야 일본에서 뭐 연재를 하든 뭐 만화가를 하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하는 중간에 이게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3학년 때에 어시스턴트 활동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게임 업계라도 뭐 그림을 그리는 업계에 취직을 해서 남는 시간에 만화를 그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만화를 그리는 시간이 없어서 게임 업계에 계속 남게 된 케이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참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본에서 만화가로 데뷔를 해서 그대로 일본에서 만화를 연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사실 완전히 길이 없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도중에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만화를 연재해서 연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본 출판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계속 만화를 그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준걸이라고 아세요 혹시? 제가 어시스턴트 활동할 때 같이 창천의 권을 연재하던 번치에서, 코믹 번치라는 데서 연재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일본에서 연재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일본이랑 연락을 하면서 연재를 하셨던 분이고, 그 이외에도 되게 성공한 케이스죠. 윤인한 양경일 분이 하셨던 신암행어사 같은 경우도 일본 출판사에 연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렸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윤인환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유학도 좀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과 연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혹시 일본에 오셔서 만화가 쪽으로 길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일본 안에서 살면서 연재를 한다, 이 목표보다는 일본에 계시는 기간 동안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출판사의 원고를 많이, 일본어로 하면 모치콤이라고 하는데, 많이 가지고 가셔서 편집자와 긴밀히 연락을 하신 다음에 그때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시고, 일본에서 연재를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연재를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비자가 끊기면 한국으로 와서 계속해서 연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연재라고 가기 전에는 어시스턴트 중에 이미 회사로 등록돼 있는 만화가 화실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비자를 발급받고 연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일본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아니면은 정말 한국에 오셔서 이 연재를 계속 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정말 어려운 길이긴 한데 완전히 길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만화가가 꿈이라서 일본에 오긴 했는데, 이게 또 그리다 보니까 꼭 만화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 분야 쪽에서 꿈을 펼치는 길도 있었으니까, 일단 도전을 해 보시고 할 만큼 해 보시고 만에 하나
이게 만화가의 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도 이미 나는 하고 싶은 거 해 봤고 할 만큼 했고 이렇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말이 좀 딴 쪽으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이 원하시던 답변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좀 나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좀 더 만화가 쪽을 어떻게 해 봐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할 만큼 해 보고 그러는 게 '앞으로의 삶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라든가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이 아니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저도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악이었습니다.